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육TV 방송국 KUTV에서 제49대 총학생회장단 선거후보자 공청회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앵커 안용원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49대 총학생회 단일선거운동본부 이음줄의 공약을 중심으로 1부에서는 인권연대 및 복지문화에 관한 질의, 2부에서는 집행부 운영 및 교육권 회복에 관한 질의, 3부에서는 등록금 주거 및 자치 교류에 관한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터뷰 공청회 선거 유세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사안들이나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기자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음줄 선본의 이승준 정후보, 김보혁 부후보 모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제49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이음줄의 정후보 심리학과 1학번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거운동본부 이음줄의 부후보 정치외교학과 1사학번 김보혁입니다. 네, 두 후보 모두 단과대 학생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단과대 학생회에서 느낀 점과 이것을 어떻게 49대 총학생회에 반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요 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속해 있는 심리학과 사이코반 학생회장을 지냈었고요. 그리고 그 해에 문과대학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기 때문에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에 작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별자리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등을 준비하는 등록금 문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았었습니다. 2년 동안 굉장히 가까이서 지켜봐왔고 그리고 몸소 체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년 1년 동안 총학생회를 한번 잘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올해에는 지난 1년 동안 정치외교학과 정경일반 학생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또 과반 내 성평등을 확립하고 그리고 우리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찾고자 많은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과반의 입장에서 볼 때 되게 멀어 보이고 여러 소통 창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과반 학생회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생각들을 잊지 않고 이번 이음줄 선거운동본부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음줄 선본에서 학우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지키겠다라는 공약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을 지키는 집행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자료집의 가장 첫 번째로 배치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총학생회 집행부가 잘 운영이 되어야 단과대 학생회 그리고 과반 학생회로 이어지는 모든 소통 체계들이 다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어야만 총학생회 주도로 어떤 다른 큰 교육권 운동이라든지 다른 등록금 주거 문제 해결, 복지 분화나 다른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도 차질이 없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총학생회 그 짧은 1년 임기 동안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이 집행부 운영 부분을 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KUTV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음줄 선본의 선거 유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988명의 학우 중 79%의 학우들이 잘 모르겠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넘게 선거 유세를 진행해 오셨는데 학우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를 무조건 학우 여러분들에게 나열하는 것보단 저희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학우 여러분들께 충분한 설명과 어떤 이런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약에 대한 어떤 제목만을 뽑아내서 크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 문제를 공약을 생각하게 되었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그릴 것인지에 대한 지금 나온 선거운동본부는 기존의 선거운동과는 다르구나 그렇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줘봐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리플렛을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선거 유세는 아직 이제 월요일 화요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희 선거 유세를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 인권연대 및 복지 문화에 관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네, 담당 기자 이화민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와 양성복지센터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두 센터가 어떤 부족한 점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공청회 때 인권문제 전담 국서와 현존하는 인권센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학생회 내에 인권문제 전담 국서를 따로 설립한다고 해서 그것이 학우들의 인권과 관련한 관심 형성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권문제 전담 국서와 다른 인권 관련 센터와의 교류나 연대가 혹시 존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인권센터와 양성평등센터는 또 이런 학생회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선 학교에 있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생각할 때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1학년 세미나 등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성평등 교육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총학생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선다면 총학생회만이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비슷한 단체들을 엮어주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터나 이러한 과반이나 학생회 행사에서 이런 교육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든지 좀 더 학우들이 좀 더 느끼기 쉽게 그리고 다가가기 쉽게 이런 것들을 학생회에서 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학생사회에 이런 성평등이나 이런 학생회 활동에서의 그런 점이 부족한 점이 없었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 또 학생사회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대응 시스템에서 피해자의 신변보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한 대자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기도 했는데요. 이음줄 3분에서는 어떤 방법, 즉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실 생각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음줄 3분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성폭력 대응 시스템은 어떠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학생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금 학교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규정에는 어떤 피해자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맹점들을 학교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협의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어떤 그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신고하는 것 자체도 되게 무서운 일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단위별로 이런 것들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하죠?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 단위마다 국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한 담당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단위마다 설치하게 해서 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우들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마련하여 실천해 나갈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약집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 없었던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학우나 어떤 성소수자나 이런 그런 학우들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공약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중요한 회의가 있는 그런 회의체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장애인이나 어떤 장애인이라도 어떤 여기를 참석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이제 학내 주요한 행사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어느 건물에 어떤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약 자료집에 섣불리 싣는 것보단 당선되고 나서 장애인 인권위원회와 함께 어떤 것부터 그럼 해결해 나가볼지 비건 학우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총학생회가 강제성을 띠고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과담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권고에 그치는 사항이라면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채식주의자는 우유, 달걀 등 어떤 식재료까지 섭취하는가에 있어서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분화되는 채식주의자의 식단을 학교 식단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수요가 적절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누구든지 자신의 신념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생활할 때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비건에 대한 정책도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총학생회가 강제성을 띠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또 강제성을 뛸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최대한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비건에 대한 실제로 당선이 된다면 실행할 수 있는 정책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처음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꾸준히 이러한 정책들이 개선해 나간다면 나중에는 언젠가 실효성이 있는 그런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학교 식당에 이렇게 채식주의자를 위한 채식식단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당연히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선뜻 그런 것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학내 채식을 원하는 그런 수요를 먼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강제성을 띈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이드라인 제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간식 행사 혹은 주점 혹은 뒤풀이 이런 장소에서 채식주의자들도 얼마든지 어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건데 그들만을 배려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해냈다라는 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아니라 어렵지 않고 누구나 먹을 수 있지만 하지만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는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채식주의자들도 자신들 내부에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스펙트럼에 있는 채식주의자 학우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찾아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학교 식단과 협의를 한다면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기자 조유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흡연구역 설치는 작년 총학생에서도 시도됐지만 시행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음줄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흡연구역을 제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제로 흡연구역에 있어서 학우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테이핑이 훼손되는 등 구역 설정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홍보나 관리책도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총학생회가 1년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다음 학생회가 이어가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면 또 학우들에게 또 다르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또 교직원이나 교수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학생회 차원에서만 단독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이러한 정책을 짤 때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사실 흡연 구역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져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토대로 여기 설치하겠다에 대한 어떤 조정안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인 설문조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정말 이 학교 전체 지도에서 흡연을 사람들이 주로 하는 곳을 이제 스팟을 찍어놨다면 이제 그 중에서 그럼 이제 여기를 어디로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흡연자, 비흡연자가 모두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좀 더 발전된 어떤 설문조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학우분께서 KTV에 직접 전달해 주신 질문입니다. 작년 별자리 선본에서 공약으로 중문 개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공계 중문 개방 공약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중문 개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정책 자료집에는 이제 중문 개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런 공약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공과대 학생회에서도 중문 개방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문 개방뿐만이 아니라 여러 단과대에서는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단과대만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권 운동에서 정책으로 제시했던 게 단과대별로 주도하는 교육권 운동이라는 큰 제목으로 이번에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총학생회가 이런 교육권 운동을 주도하다 보니까 각 단과대에서 이런 주체적인 그런 운동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우들의 참여도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과대 중문 개방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단과대의 문제들을 모두 단과대 내에서 수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총학생회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위들을 이렇게 묶어줌으로써 좀 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도 학우분께서 직접 KUTV에 전달해 주신 질문입니다.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심각해지는 현실입니다. KUTV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학생사회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 라고 답한 학생들이 921명 중 406명, 즉 44%의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항상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보는 사람만 보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학생회의 존재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훈주 선고는 이러한 현실 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고, 어떻게 하면 학우들이 좀 더 이 학생사회 혹은 총학생회 안에 자신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 혹은 어떻게든 내가 속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내년 한 해 총학생회를 이끌어 간다면 학우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고 총학생회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공동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그래서 저는 학우 여러분들이 총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저희가 1년 임기 내내 동안 어떤 기본을 지키는, 그래서 학우 여러분들께 신뢰를 쌓아가는 이런 운영을 해 나가면서 학우 여러분들의 어떤 예비 관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정말 어떤 큰 사안이 터졌을 때, 혹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그때는 저는 이런 어떤 기반이 쌓여있고 기본을 지키고 신뢰를 받고 있는 총학생회가 있다면 충분히 지금의 어떤 이런 무관심하다라는 이 답변들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 다 문과대 그리고 전경대 소속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과 캠퍼스 내 불편한 점이나 뭐 그런 건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를 보완하시기 위한 방안을 따로 마련하고 계신지. 제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는 심리학과이기 때문에 문과대학에는 다른 과들에 비해서 등록금이 비쌉니다. 이과대학이나 생명과학대학이 내는 등록금과 같은 등록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과대학은 어떻게 하길래 등록금을 저렇게 내고 생명과학대학은 어떻게 하길래 등록금을 저렇게 내고에 대한 관심을 저희 과 회장을 할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선거운동 본부장을 해봤던 경험도 저는 여기에 한몫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년 그 선거운동 본부장을 해보면서 학교에 이런 것도 있구나 라면서 정말 모든 학교 전국 방방 곳곳을 다 돌아다녀보고 이 건물은 여기 있던 거구나 뭐 이런 것들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건물은 뭐가 문제야?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도 생기게 되었고, 당연히 저랑 부후보가 인문캠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기도 하고 가장 잘 알겠지만, 저희는 어떤 이공캠 혹은 의대 간호대 저쪽 캠퍼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집행부 운영 내부에서 어떤 해당 단과대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부 공청회 마치겠습니다.